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지금 뭐라고 하냐?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 유심칩에다가 이게 저장해 놓은 걸 이제 여기 이게 16테라짜리인가? 이게 하여튼 저기 꽤 용량이 높은데 여기다 어떻게 지금 넣고 있어요. 왜가 삐뚤어지고 그랬디야. 괜찮냐? 밥을 먹어야겠다. 늦게까지 이거 저기 뭐냐 그 영화를 봤더니 영화 컨텐츠 중에서 그래. 왜? 아이고. 어메 뒤질랑가비요. 이거. 어메 뒤질랑가비다. 파리가 그냥 놀러다니네. 젓가락으로 한 번에 한 번씩. 뒤질랑가비다. 헤라가 하도 나를 괴롭혔더니 그냥 몸이 다 쑤시네. 얘가 가면 갈수록 저주하는 힘이 세죠. 아이고. 요즘 이게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한테 제발 좀 어떻게 저기 그 헤라 좀 까달라고 윤 대통령한테 메시지가 와서 제발 저 헤라 인간 좀 저거 좀 까라고. 매일마다 자기를 갖다 염력으로 막 괴롭혀서 죽었대야. 몸살을 안고 있대야, 윤 대통령도. 미친 거 아니야? 저 미친년 아니야, 진짜. 와, 왜 그래? 내가 진짜로. 어디 가면 내가. 그냥 이게 얼마 안 되네. 내일은 제가 작은 라디 집으로 한번 가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럴 일이 있어. 옷만 벗자면. 헤라 좀 까달라고 해서. 제가 깔라고 지금. 모니터링 중이에요. 뭘 깔까 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좀 헤라 이 양간 좀 까달라고. 지금 막. 겁나게 많이 들어와. 요청이. 근데 저는 어때요? 저기 객관적으로 팩트만 보고 어떻게 까요. 아주 감정 섞이면 나중에 이성적으로 해야 돼, 진짜. 이성적으로 이걸 접근해야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어떻게 이 양반 뭐야? 이거 또 헤라가 와가지고 내 대가리 또 생각 못하게 막 저걸 하네. 그런다고 내가 못할 줄 알지. 이건가? 여기가 아까 저 빙이 뭐 있었는데 빙이란 무엇인가? 한번 그 강의 좀 듣고 지금 하는 거 듣고 처음 저거 하는 거 왜 이거 왜 안 나오지? 아까 내가 저장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왜 안 나오지? 이거 지워버렸나 보네 애들이 또. 그게 내면 아이던가? 내면 아이? 내면 아이 치유 이건가? 아닌가? 아니 헤라토크였나? 아까 있었네. 없어졌네. 예술의 예했나? 이게 아니었는데 자료를 지웠나? 아까 있었는데 분명히 내면 요체는 아니야. 헤라TV였나? 여기서 좀 이 인간 좀 까달라고 하도 요청이 와서 내가 총 떼고 그냥 까기로 했어. 민폐를 겁나게 끼쳐요 온 세상에. 아이고 저기 그 지리산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가지도 않고
저는 그냥 보기도 그냥 뱀보다 더 징그러. 뱀이 더 귀여워. 4개월 전 거네. 이건 했고, 거부일까봐 진짜 어떤 마음도 인정하면 사랑이다. 없네? 어디 갔지? 그 빙이란 무엇인가 그게 있었는데. 깁장일이었나? 원래 천도제 같은 거 이거 수행하고 저건데 이거 무당이나 하는 짓을 갖다가 이거 예전에는 뭐 조상신이고 뭐고 귀신 없다고 오고 막 저기 하더만 어느 순간은 이렇게 귀신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귀신들 가지고 저기 막 놀더만 수행하는데 오히려 저기 방이나 붙인 데 써먹고 이제 나중에는 뭐 저기 빙의하고 놀지를 않나. 빙의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왜 그래야? 응? 이거 해킹 들어갔구나. 이제 복사. 여기로 복사. 건너뛰기. 13개까지 갔구만. 이게 해킹이 들어가지고 이게 끊겼네. 헤라 이 강의 좀 까달라고 해서 이게 막 사이비 강의를 계속 못하게끔 좀 까달라고 요청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좀 제가 깔라고. 아유, 그냥 우리 작은 명한테 붙어가지고 그냥 헤라 귀신이 그냥 우리 작은 명 어떻게 순진한 양반을 갖다가 그래 그냥 이거 어떻게 귀신도 안 잡아가. 이거는 좀 자성사들이 잡아갔으면 좋겠구만. 없어졌네? 그 빙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어디로 가버렸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 저기 저장 시켜놨는데 이게 저기 촬영할 때 쓰려고 씨발 내가 촬영할 줄 알고 내렸나 보네. 얘가 해라 얘가. 얘도 내 거 보면서 모니터링 하는 것 같더라고. 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뭘 네가 잘못하는지를 지가 몰라. 그래서 하나하나씩 내가 찝어줘야 돼. 왜 사이비 교주학생을 왜 들어야 하는지 네가. 이제 하나씩 팩트를 까면서 어떻게 저걸 할게. 여기였는데 분명히. 뭐가 있나? 아닌데 없어졌네? 지금 빙이란 무엇인가 그거 들으면서 이제 까면서 하려겠는데 잠깐만. 해라 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여기 있네. 버럭해라 TV구나. 빙이란 내 표면의식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내 의도와 다른 쪽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에너지가 되게 센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의도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하면서 못 알아차리는 거지. 내가 마음을 지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살 때 그 마음 에너지를 우리가 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빙의 에너지가 올라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그러니까 영치마을에서도 보면 그 빙의가 딱 뜨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잖아. 분명히 얼굴이나 모습은 그 사람인데 이게 말투까지도 변하고.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제일 놀랬었던 게 되게 여성스럽고 예쁜 여자 수행자가 있었거든요. 나이가 한 40, 50 정도 되는 여자 수행자인데 깡패의 빙의가 올라오니까 껌을 이렇게 씹으면서 아라님 안녕하세요? 나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목소리도 이제 깡패처럼 변하고 걸음걸이도 변해.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장악해서 내가 여자답게 걸어지 않는다는 것도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가 해버리니까 막 껌을 씹고 눈이 이상하니까 다 수행자들이 왜 저래? 근데 자기만 몰라 이상한 줄. 이럴 때 이거 빙이라고 해요. 나중에 보니까 오빠가 깡패였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듣고 하면서 그 마음의 에너지가 공명하면서 그게 새겨졌겠지 무의식에. 그게 올라와서 한 거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닌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아픈 한 예를 들어서 늘 남자한테 학대당하고 남자한테 빼앗기고 그러면서 산 여자 마음이 있었어. 무의식 속에. 그런 조상들의 마음이. 그러면 그게 올라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남자를 보면 막 미움이 올라와서. 근데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란 걸 모르는 거야. 나는 남자한테 당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남자를 보면 죽이고 싶고 미움이 올라와. 근데 이 에너지가 너무 세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가해를 하고 학대하고 살인사건이나 이런 걸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옛날에 자기 남편을 토막살인한 그 여자도 정상적인 의식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토막살인까지 왼수한테나 그렇게 하지, 그치? 그렇잖아.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좀 심하게 했어도 돈도 벌어다 준 것도 있고 잘한 거 반 못한 거 반일 텐데 그래도 해준 게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하는 건 왼수한테 하는 거잖아. 죽일 때도 그렇게 토막살인까지 하는 거. 그건 속에 있었던 남자한테 죽임당한 한 많은 여자 빙의가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야. 나는 50년 60년 살아서 나이가 5, 60세인데 비극은 뭐냐. 내 마음은 1000년 2000년 때 거도 그냥 있다는 거. 조상의 그 아픔이 몇 면이 내려와서 그 아픔이 올라오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거. 근데 옆에 사람은 알아차릴 수가 있죠. 특히 마음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떴을 때 이 눈빛이 다르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이상하게 딴 사람처럼 행동해요. 근데 그걸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마음에 집중 안 해주니까 모를 뿐이지 우리처럼 늘 마음만 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의 비밀을 딱 알아차려서 그걸 죽이고 사람을 완전히 치유시키는 이런 일을 날마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 눈에는 보이죠. 되게 아픔을 겪을 때 빙의가 올라와요. 너무 아프고 자기가 감당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텔레비전에서 보면 사람들 속에서 눈빛이 변할 때 또 금쪽이 뭐 이런 걸 볼 때 아이도 눈빛이 딱 변하면서 그 눈빛이 변할 때 그 빙의는 아이가 아니거든.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벌써 아빠한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을 때 눈빛이 변하는 걸 봐요. 이럴 때 전부 빙의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마음의 존재를 인정 안 하죠. 빙의라고 하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고 저기 신기한 일 드라마로 나오는데 드라마가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잖아. 옛날 일 얘기하면서 그때는 내가 미쳤었지. 그게 빙의야. 내 의도가 아니었던 거야. 근데 뭔가 나도 모르는 마음이 올라와. 그래서 내가 나를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속에는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모든 경험 정보가 기록돼 있고 그래서 어떤 경험 정보가 있을지 모르고 걔가 올라올 때 현실에서 기가 막히게 조상이 너무 아파서 이 삶을 싫어했던 그런 일이 나타나 계속. 인정을 못 받았던 조상의 아픔이 와 있는 사람은 계속 뭐 인정 못 받을 상황이 펼쳐져요. 인생은 학교니까 조상의 아픔, 빙의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현대인들은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 버리고 사니까 여기에 끌려가는 거야. 그 분노가 올라오니까 흉기 난동도 하고 생각해봐. 뭐 세상에 얼마나 무시당했다고 길 가는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마음이야. 늘 무시당하고 늘 학대당하고 이런 아픔이 올라오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 찌르는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찌른 그 사람은 조상 올라가면 나를 엄청 무시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 조상 대대로. 내 마음이 유전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전생의 왼수는 이 생에 만난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당할 때 이렇게 느끼면 좋아요. 아, 우리 조상이 엄청 많이 이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 공부 시키면서 제자들 중에 되게 속 썩이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조상이 신세를 많이 졌구나. 저 제자 조상한테. 그래서 내가 은혜가 풀려고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봐요. 또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아, 우리 조상이 저 사람 조상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었구나. 정확한 법칙이죠. 그게 카르마라고 하는 거야.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준 대로 정확하게 봤는데 그걸 머리로 알 수가 없어. 수십 대 조상이 한 모든 걸 내가 알 수가 없고 머리로. 그래서 내가 한 가해나 내가 당한 피해 전부 다 완벽한 거예요. 내 우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때 다 빙의가 하니까 어떻게 나도 예전에 저런 카르마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는 입은 사람한테 가서 타입이고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하더만. 그게 다 빙의의 작용이라 틀린 게 없는 거고. 빙의라고 이름 붙인 건 내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고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이니까 그걸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완벽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죠. 비밀을 조상한테 물려받은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밖에서 기니가 들어왔다, 기니에 씌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많죠. 왜냐하면 인생사가 다 거기서 거기야. 사람들의 인생을 들으면 다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어. 사랑 못 받아서 억울해? 버림받아서 아파? 그런 마음들은 얼마나 똑같은 공통대가 있어서 내 속에 조상에 너무 빼앗긴 아픈 여자의 한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비위가 들어올 수 있지. 예를 들어 여기 수행원 수행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굿을 했는데 굿하고 나서부터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그때 무슨 굿이었냐면 회사 번창하게 해달라고 한 건데 거기 가서 있었더니 거기서 한많은 빙의들이 많이 오지. 마음을 인정하는 굿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그 무당이 그걸 할 때 빙의가 하는 거거든요. 그 아픈 한을 갖고. 이럴 때 내 마음과 가장 공명을 해. 나도 그 인정 못 받은 아픈 한이 있어. 그럴 때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비니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이상한 마음이란 걸 인정하고 그 마음을 느껴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상한 마음을 느끼면 왜 이래? 훅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조카가 태어나서 조카를 보러 갔대. 근데 그 수행자가 딱 조카를 보는 순간 이게 죽이고 싶은데 자기가 팔이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하고 있더래. 너무 놀라서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안 느껴. 이게 빙이야. 빙이지, 그치? 내가 절대 원하지 않는 이상한 뭐 근데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목이 벌써 이렇게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 다음에 조카를 보러 못 간 거야.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과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조상 대대로 아기를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줘서 나한테까지 온 거야. 왜 아기를 죽이고 싶었을까? 예를 들어 바람 피워서 낳은 아기라든지 그리고 이 아기를 들키면 안 돼서 몰래 낳은 아기라든지 아니면 먹을 게 없어. 우리도 굶어 죽을 판이야. 근데 얘를 뭐 먹일 젖도 없고 우리 식구들도 막 굶어 죽었어. 이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알 수 없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거에 대해서 놀라면서 두렵다고 버리고 정신과 가서 내가 이상하다고 약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느껴줘. 실행하면 안 되겠지, 그치? 딱 손을 띄대. 이거 죽이고 싶은 마음, 이상한 빙의가 내 속에 있구나 하면서 느껴줍니다. 그래서 제가 멘트까지 가르쳐주잖아. 나는 약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는 아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정확한 멘트는 나는 내 속에 있는 아기 마음을 죽이고 싶은 가해자를 다 버려서 밖에 보이는 내 모습인 아기 마음을 죽이고 싶어하는 가해자입니다. 내가 내 아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가해자, 살인자 마음을 나쁘다고 버려서 밖에 그 조카가 얼마나 나루투사 됐겠어. 내 아기 마음으로. 딱 봤을 때 올라온 거죠. 근데 이때 당황해서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버려요. 이러면 빙의가 더 세죠.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치료가 안 돼서 막 온 경우가 있거든. 근데 죽어도 안 느끼려고. 이건 나쁜 마음이라고. 나쁜 마음이란 없다. 특히 빙의 같은 경우는 인간의 분별심에 걸려서 나쁘다 좋다에 걸려서 인간이 버린 마음이 빙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실행하지 말고 천천히 느껴주면 소멸이 된다. 그걸 혼자서 못 느껴주겠고 그 마음이 너무 두려울 때는 영채마을에 찾아오셔서 같이 인식하고 느끼고 분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라 개인전에 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해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영체 그림의 실물을 영접할 수 있다. 살아있는 영체 그림 확인하러 오세요. 세 번째, 이해라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이 있다. 같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라이브 드로잉하는 그 장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예전에 네 번째, 이 양반하고 얘기했을 때 빙의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다시는 인정을 안 안 올지도 했어요. 몰라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안 올. 귀신도 인정을 안 했고 뭐 외계인은 뭐 당연하고 얘기하면 그런 거 없다고 이게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게 대세가 그렇게 가니까 이제 그렇게 따라오네 이 양반도. 그러면 빙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하게 잘 했는데 흠잡을 거 없는데 왜 여기 뭐 어떻게 잡으라고? 아 이걸 잡으라고요? 지금 이 헤라 이 양반이 빙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이 설명을 누가 했냐? 빙의가 설명한 거예요. 빙의란 내 표면의식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내 의도와 다른 쪽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에너지가 되게 센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의도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전혀 자, 다른 쪽으로 이 양반이 못 자 이게 알아채는 강의를 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애고나 빙의를 수행을 시켜요. 그리고 의견을 들어요. 마음 에너지 우리가 빙의라고 해요. 근데 이 양반은 그 세계에 대해서 몰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빙의를 이런 거에도 모르다가 이제 제가 이거 강의를 보고 이제 안 것 같아. 그 빙의가 딱 뜨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잖아. 근데 지금 빙의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정확하게 잘 알아요. 이게 말투까지도 변하고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제일 놀랬었던 게 되게 여성스럽고 예쁜 여자 수행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강의를 하는 게 헤라 이 양반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빙의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껌을 이렇게 씹으면서 아란님 안녕하세요? 나 이렇게 자, 하는데 빙의에 대해서 얼마나 몰라. 놀라지 이게 목소리도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 빙의에 대해서는 빙의가 잘하니까 그 빙의한테 에너지가 의존을 생각해서 해버린 내가 거예요. 여자답게 걸어지 않는다는 것도 자기는 자, 그걸 모르는 거야. 잘 근데 숨겨. 그 에너지가 해버리니까 보통 이런 좀 이게 낮은 수행자들은 빙의가 올라오면 눈빛이 틀려 자기만 진짜로. 몰라, 이상한 줄. 이럴 때 이거 빙의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 빙의가 보니까 오빠가 숨기는 깡패였대. 능력이 그걸 뛰어나. 보고 듣고 하면서 그 마음에 뭐 해라는 건 안 해요. 알아요. 알면서 의존을 해요. 그게 올라와서 한 거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 일반인들 저기 수행자들은 이걸 잘 눈치를 붙일 거예요. 제가 보면 보여요. 그러면서 산 여자 마음. 진짜 왜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는 게 어떻게 해요? 지금 빙의가 강의를 하는 자기도 모르게 남자를 하듯이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강의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나는 남자한테 당한 게 빙의가 강의하나요? 저도 가끔 가다가 미움이 올라와. 근데 이 애고들한테 어떻게 해요? 제 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빌려주고 어떻게 해요? 니네들이 하고 싶은 말 해. 하고 딱 하게끔 살인 만들어요. 사건이나 이런 걸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빙의라고 볼 수 있죠. 그 옛날에 자기 남편을 토막살인한 그 여자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진짜 못해. 근데 예전에 어떻게 해요? 그 카레 있었죠? 드리프트도 막 드리프트가 아니고 거의 카레 있었죠? 운전을 가끔 가다 한번 해요. 그때 이게 4차원 귀신이 접신이 돼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스파이 요원들이 이렇게 그건 속에 있었던 남자 스파이 요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딱 잠시 동안 몸을 빌려줘 제가. 왜 지금 이 위급한 순간에 이거 굉장히 이게 운전을 잘해. 근데 제가 운전 못해. 저는 안전주의자예요. 제 운전하는 거 내가 많이 올렸지만 안전주의자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019년도부터 작년에 그 폐차를 했어요. 한 5년, 만 5년 가까이 갖다 운전하면서 제 차값이 한 755만 원인데, 아마 속도 위반 과태료 날려간 게 어떻게 해요? 거의 차값만큼 날라갔어요. 자, 이 말은, 장원씨, 폭력 운전하나 봐요? 안 그래요. 저 속도 위반 과태료를 띈 적이 없어요, 예전에. 이제 이거 하면서 위급한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고 저걸 해야 하기 때문에 과속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저는 안전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못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어떻게, 세 가지의 능력을 써요, 저는. 그럼 나는 운전을 못해요. 이 최장원이는 어떻게 운전을 못해요? 진짜로 내가 봐도 운전 더럽게 못해. 제가 중고차 장사할 때 옛날 자동차 정비할 때도 운전을 못해가지고 막 기둥에다도 막 차 들여박고 막 그랬어. 진짜 운전 못해라. 그리고 옛날에 중고차 장사할 때도 운전 진짜 내가 봐도 못해. 예전에 권룡재가 하는 말, 야 너는 그렇게 매일마다 하루 종일 중고차 장사면 이게 차 모는 일이 저건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운전 솜씨가 그렇게 안 느냐. 너는 내가 그렇게 들 정도로 운전을 진짜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거의 카레이서 수준으로 어떻게 해요? 막 이게 칼질을 한다고죠? 제 로디우스가 칼질이 안 되는 차예요. 근데 그 차로 내가 칼질을 해요. 그냥 싹싹싹 칼질을 해요, 진짜로. 이게 좀 약간 이게 튜닝 하는 분은 칼질이 뭔지 알죠? 막 이게 지그재그로 막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시속 다른 차들은 100km로 가고 있어. 규정 속도대로. 근데 어떻게 해요? 시속 이제 거의 200km 가까이 가야 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차들은 100km 가는데 200km 가려면 어때요? 칼질하면서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삐끗 잘못하면 어때?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나 그런 거 못해.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과태료가 괜히 어떻게 해요? 한 4년 동안 거의 차값만큼 나온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그렇게 운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코를 불러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무슨 능력을 쓰는지 알아요. 왜? 저는 차원계 능력을 다 쓸 줄 알아요. 저는, 어떻게, 운전 자체 진짜 못해. 안전주의자야.
어떻게 과속 절대로 안 해. 안전주의자. 아이고. 그럼 운전을 예를 들게요. 운전을 하는데 내가 할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첫 번째로 쓴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 4차원 존재들, 그러니까 귀신이죠. 그럼 이게 이게 007 이게 본드 드라마 보면 스파이들이 막 운전을 갖다가 그냥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럼 어떻게 스파이들 중에서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 귀신들이 있어요. 스파이 이게 살아있을 때 스파이로 살던 귀신 중에 어때요?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이게 위급한 순간이나 급한 순간에 어떻게 빨리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칼질을 하면서 가야 돼. 카레이서처럼 어떻게 이걸 가야 돼. 이게 차 운전하신 분들 아시지만 저 로디우스가 11인승 차야. 자, 거의 준 버스야. 준 버스를 그게 칼질하면서 못 가. 근데 어때? 칼질하면서 제가 다녔어요, 이게. 그럼 그게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007 어떻게 스파이 운전을 갖다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카레이서만큼 잘하는 어떻게요? 스파이 귀신이 어떻게 딱 접신이 돼요. 그럼 그때 그냥 어떻게요? 힘을 빼고 몸을 딱 맡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운전을 안 해요. 내가 운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눈빛이 틀려져요. 내 눈빛이 이렇게 백밀러를 보면 여기 딱 보이잖아. 그럼 내 눈빛이 틀린다는 게 딱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몇 프로 접심률이 몇 프로인 건지 저는 딱 보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거 굉장히 예민한 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접심률을 100%를 딱 그냥 넘겨줘야 돼. 제가 많이 쓰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지간하면 안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스파이 출신들의 귀신들이 예전에 한 걔네들의 어떤 능력을 많이 써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있다가 내가 나 운전 못 하겠다. 이게 나 도와줘 하면 어떻게 이제 옆에 있던 수많은 귀신들 중에 어떻게 스파이 귀신이 딱 접신을 해요. 그제 예전에 로디우스 사기 전에 아반떼 제 동생 차 아반떼 했거든요. 그 차 빌려 타고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속도위반 같아서 좀 탔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걸 차를 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운전을 기가 막혀. 진짜 이게 007 본드카 막 운전하듯이 막 샥샥샥샥 해요. 막 좁은 협속길도 가다 휙 지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봐요. 그럼 어때요? 그때는 내가 이걸 간섭을 하면 안 돼. 괜히 간섭 잘못할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100% 어떻게 해요? 이게 100%를 갖다가 어떻게 스파이 귀신한테 그걸 맡겨버려야 돼. 내 몸을 갖다가. 괜히 내 어설프게 그걸 간섭했다가 나중에 큰 대형 사고 나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더럽게 못해요. 진짜 안 늘어, 운전은 내가. 전성적으로 운전은 나는 못해, 진짜로. 그건 나도 인정을 했어. 근데 내가 가끔가다 카레이서만큼은 운전을 해요. 상황이 되면 그래. 그러면, 파리가 이제 내 강의를 하려고 이게 올락말락하네. 그럼 어떻게 운전을 진짜 기가 막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냥 맡기고 가만히 지켜봐요. 그럼 두려움이 올라나. 이제 인격이 두 가지 인격이에요. 자, 접신한 귀신은 두렵지가 않아. 근데 나는 어떻게 두려워. 내 무의식도 두렵고. 그러니까 무의식들도 이제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막 이게 크레임을 막 올려. 아니라고 이거 맡겨야 한다고 이게 그 무의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약간 다독여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들이 간섭을 딱 올리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실력이 있는 그 스파이 귀신한테 그걸 싹 맡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기가 막히게 운전을 해요. 이게 과연 나의 운전 실력인가 할 정도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운전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길을 가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가 첩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나는 딱 몸을 맡기고 그걸 봐요. 그러면 손이 막 쫙 해가지고 쫙 하면서 쫙 하면서 끼 하면서 막 브레이크 밟았다가 따다다다 하면서 가다가 막 갑자기 멈추다가 띵 하다가 하면서 이게 방법이 있더만.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서 액셀레이터를 동시에 밟아. 이상한 기술이 있어. 브레이크를 짝짝짝 밟으면 어떻게 하면 짜자자장 하다가 어떻게 엑셀레이터를 하면서 엑셀레이터를 펌핑을 올려요. 그러다가 짝짝짝 가다가 이렇게 싹 하면서 팍 나가요. 근데 로디우스 차가 원래 그게 안 돼. 근데 그걸 그렇게 해버려, 이게. 이게 보니까, 오씨, 이게 과연 나의 운전 실력인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훈 씨 운전 실력 늘었겠네? 안 늘어. 난 진짜 운전 더럽게 못해, 내가 봐도. 운전 실력이 안 늘어. 보통 그렇게 접진을 하게 되면 이게 같이 무의식이 각인돼가지고 늘어나는데,
안 늘어, 내가 봐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제 능력이 아닌 외부인 4차원 존재의 능력으로 해서 이렇게 접신을 씁니다. 자, 무당들이 대표적이죠. 그 무당들이 이게 신들을 모시죠. 할매 신들을 대부분 모셔. 다 전세, 이게 살아있을 때, 저기, 무당의 삶을 살던 양반들이야. 그럼 이제 귀신이 돼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제 공덕을 쌓기 위해서 무당 옆에서 어떻게 같이 도와주는 거야. 할매들이. 무당 할매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노련한 저기 무당 할매 귀신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경험이 없는 이제 이게 저기 뭐냐, 이게 무당한테 와가지고 접신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노련한 이제 능력이 생겨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쓰는 게 누구의 능력이냐? 자, 본인의 능력, 무당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저기 할매 귀신의 어떻게 할매 귀신의 어떻게 능력이에요. 그게 똑같아 무당하고. 이게 양반가에서는 이거 가끔가다 사용을 해요. 이걸 갖다가 옛날 조정에서는 이거 신싸움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조선 조정에서는 신싸움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신싸움하냐? 자, 이 조정에 오면 다들 한 가문을 해. 뭐 판서급 이상 정도 되면 한 가문 하는 집안이야. 그러면 그 판서급 이상 가면 어떻게 해요? 그쪽 집안에 있는 귀신들이 싹 몰려. 그리고 도와줘요. 그 판서급을 갖다가. 그러면 이게 정치라는 게 이게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게 다른 저기 판서급하고 이게 싸움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이쪽 귀신들하고 이쪽 귀신들하고 어떻게 해요? 저기 이제 언변 토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접신을 딱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언변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접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저기 조정에서 이제 이게 논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의 능력이 아니야. 조상신들의 능력. 조상들 중에서 언변 능력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난 조상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읽었지 않았던 뭐 논어의 어떤 구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튀어나와.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조상신들의 능력. 예전에 저기 조선 조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당연시 일어나서 그 능력을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조선 판서까지 못 올라가, 진짜로, 이런 말 하면. 그래서 조상 귀신들이 받쳐졌어야 되네, 조선시대 때는. 그럼 고려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까지 심했고, 고려시대 때는 그렇게 심했지 않은데, 고려시대 때는 호족 정치라고 하죠. 호족들 간에는 어떻게, 그 가문들 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는 흔하게 쓰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저기 무당들은 대놓고 나는 이런 능력 쓴다고 이렇게 좀 까발리는 거고, 이게 명문가 양반가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입 싹 닫고 나 그런 거 모른다고 이렇게 시치미 때리는 거고, 그것만 틀려. 똑같이 써. 똑같은 능력이야. 저도 가끔가다 어지간하면 그걸 잘 안 써요. 이제 이걸 갖다 나중에 하게 되면 이게 동튼다고 해요. 그럼 나중에 이 귀신들이 안 나가려고 해, 자꾸. 잘 안 나가려고 해.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능력을 안 쓰려고 했잖아.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써요, 그걸 갖다. 예전에 그 박정희 귀신이나 저기 이런 귀신들한테도 어떻게, 절대 몸을 안 내줘요, 이게. 저기 옛날 김일성 귀신이나 정주영 귀신이나 뭐 이런 귀신들한테 몸을 절대 안 내줘요. 정말로 어떻게, 이게 이제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만 어떻게 한 번씩 내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 번씩 내 몸을 갖다가 4차원 존재들한테 한번 SOS 신청을 내가 해요. 도저히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이거를. 그런 것들이 있어. 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어지간하면 그걸 안 내죠. 자, 이게 4차원 존재들이 어떻게 귀신의 능력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헤라는 쓰나요? 그냥 그 능력 쓸지 몰라요.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게 두 번째 많이 쓰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흔하게 쓰는 게 이게 4차원 존재. 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능력이 뭐냐? 빙의의 능력이에요. 이제 이거를 에고의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에고는 그렇게까지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에고들은 어떻게 집단화된 인격체예요. 이걸 일명 빙의라고 해요. 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다중인격 장애자라고 하죠. 막 하면서 골룸 오면서 막 저기 여러 개의 인격이 나오지. 자, 골룸을 보면 알아. 골룸 오면서 막 여러 개의 인격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빙의 든 거예요, 골룸이. 여러 빙의들이 그것도 들린 거야. 그 빙의가 어떻게, 이게 수많은 에고들이 집단화돼서 같이 움직여요, 얘네들. 그러면 얘네들이 다른 몸을 옮겨서 할 때마다 그 비슷한 인격이 나와야 돼.
이 업로딩 하고 있나요? 자, 빙의 하나만, 이게 좀 빙의에 대해서 강의 좀 해달라는데, 저 헤라 강의가 깔끔해요. 진짜 잘 했어. 정확히 안 거야.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빙의에 대한 강의를 누가 했냐? 빙의가 했어요. 빙의의 능력을 쓴 거예요. 장훈 씨는 빙의의 능력을 쓰나? 어지간하면 써요. 조율을 해요. 왜? 그걸 자주 쓰면, 이게 동튼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의식을 뺏길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저는 그걸 갖다가 조심하게 해서, 이 에고들이나 빙의들의 능력은 안 써요. 어떻게 수행을 시키고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얘네들이 뭔가 자기네들 의견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한 번씩 제가 그걸 갖다 좀 약간 몸을 허용을 해줘요. 왜? 이걸 자주 허용해주면 얘네들이 거기에 맞들려가지고 그걸 갖다 아예 의식을 점령을 하려고 해요. 그 빙의에 완전히 의식 잠식돼서 뺏긴 거 많아요. 근데 자기가 빙의한테 의식 뺏긴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그 연쇄살인범들이 그래. 이거 나중에 교도관 분들도 이거 좀 알아야 돼. 이게 빙의들이 나중에 어디서 많이 왔다 갔다 하냐면 교도소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사기를 잘 치는 빙의들이 있어요. 그럼 사기꾼끼리 이게 문자에서 지네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빙의, 사기꾼 기질이 있는 빙의가 어떻게 옮겨가요. 예를 들어서 이 몸이 늙었어. 이제 별 쓸모가 없어. 그럼 빙의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젊고 새로운 유망주, 사기꾼 유망주의 몸을 찾아요. 그럼 깜빵에 가면 이 사기꾼 빙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 갈아탈 몸을 갖다 모색을 해요. 자, 왜 그러냐? 사기꾼 빙의는 사기꾼 몸으로 가야 이게 해먹을 수가 있어. 이게 성인공자 몸으로 가면 어떻게 다 튕겨 나가버려요. 못 들어가. 그러면 사기꾼 애들을 이렇게 책에 만나기 좋은 게 어디냐? 깜빵이에요. 그럼 깜빵에서 실질적으로 빙의들이 옮겨가요. 그럼 나중에 이 죄수가, 사기꾼 이 죄수가 어떻게 해요? 전과가 10범이고, 많이 늙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던 빙의가 이제 이 몸은 긁었다. 늙어가지고, 그럼 다른 젊은 몸을 탐색을 해요. 그럼 그 대부분 어디서 탐색을 해요? 교도소에서 탐색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교도관, 이런 분들도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럼 그 빙의들이 어떻게 사기꾼 기질이 센 빙의들이 다른 사기꾼 전과가 있는 애가 들어오면 얘하고 친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기는 이렇게 치는 거라고 이제 가르쳐줘요. 빙의가 가르쳐줘요. 아니 바로 들어가냐? 바로 못 들어가대요. 예, 빙의들도 그걸 알아. 우주가 어떻게 공덕의 법칙이에요. 빙의가 이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겨가려면 이 몸에 있을 때 이 빙의의 공덕을 받아야 돼. 이 덕을 받아야 돼, 공덕을. 그거 사기치는 거 방법 가르치는 것도 공덕, 예, 우주에서는 그것도 공덕으로 보나 봐.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누군가한테 자기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이 늙은 사기꾼이 젊은 사기꾼, 이제 막 들어왔어. 사기 잘못 쳐가지고, 20대 젊은 나이에 깜빵에 들어왔어. 그러면 전과 10범 이상일 때는 사기꾼이, 노인 사기꾼은 이제 가르쳐줘. 사기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니까 너는 걸린 게 안 들키고 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젊은 사기꾼이 어떻게, 하면서,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요. 그럼 계속 가르치자 되면 어떻게 하면 이 빙의가 얘기를 해요.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빙의가 이 몸한테 어떻게 돼요? 공덕의 레벨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주의 법에 의해서 여기 있던 빙의가 이쪽 몸으로 갈 수 있는 우주의 권한이 주어져요. 우주 법이 그래요. 빙의들도 그걸 알아요. 자, 그게 우주의 법은 모르는데 다른 몸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몸으로 가야 할 몸으로 잘 해줘야 내가 갈 수 있다는 거를 오랜 경험을 통해서 빙의들은 알아요. 그럼 이 노인 사기꾼의 몸에 있는 빙의가 어떻게 해요? 몸을 갈아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젊은 사기꾼의 어떻게 해요? 얘한테 모든 걸 전수를 해줘요. 의식적으로. 노하우를 전수를 해줘. 그럼 얘는 좋다고 사부님하고 딱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야. 깜빵이 괜히 학교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것은 이제 더 뛰어난 사기 기술을 이제 배워서 이제 출소를 해서 이제 안 들키고 더 크게 사기 처먹으러 다녀 이제. 자, 그때 어떻게 돼요? 빙의가 이제 옮겨가요. 그리고 출소를 해서 나와.
이런 식으로 빙의들이 옮겨가요. 꼭 빙의가 보통 직계가족으로 많이 가는데 여러 형식으로 옮겨 다녀요. 얘네들. 근데 기본의 법칙이 뭐냐? 저쪽에서 이 빙의를 이게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럼 어때? 튕겨나가 버려요. 우주의 법이 그래요. 그 빙의들도 그걸 알아.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아. 그럼 어떻게 되냐? 잘 해줘야 돼. 얘한테 몸으로 가려면 얘한테 잘 해줘야 돼. 그래야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게 길이 열리는 걸 알아. 빙의들은 그걸 정확히 잘 알아. 어지간한 영악한 애들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몸을 갈아타면서 옮겨가요. 여기 범죄자형 빙의들이 많아. 자, 이게 사기꾼 빙의가 있고, 이제 최고 심각한 빙의들이 어떻게 되면, 예전에 그 드라마로 나왔는데, 연쇄살인범 애들도 빙의가 있어요, 이게. 자, 여기 영적인 성향도 그렇고, 이제 그런 빙의들이 꼬여. 끼리끼리 본다. 그럼 어때요? 이제 살인을 하고 다녀요. 왜? 이유는 간단해. 재밌으니까. 빙의도 재밌고, 그 영성도 그렇게 걸러 처먹었어, 대부분. 그럼 똑같아요. 그럼 나중에 얘도 연쇄살인범을 하다가 깜빵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어떻게 연쇄살인범 걸려서 깜빵하면 거의 무기징역이죠.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걸 못 해먹어. 그러면 깜빵에서 얘네들이 빙의들이 어떻게 활동하냐면, 자, 이 몸을 버리고 다른 몸을. 왜? 이유는 간단해. 얘가 100명을 어떻게 연쇄살인했어. 그러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야. 그럼 평생에 깜빵이 있으면 이 빙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또 못 놀잖아. 아니 우주의 법은 그거 처벌 안 해요? 처벌을 해요. 이게 골 때려. 근데 처벌을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이 빙의들이 집단화가 되면 이 집단화되는 빙의에 대해서 우주가 죄가 이게 마일리지가 쌓여요. 이게 천신들만 마일리지 쓰는 게 아니라 빙의들도 마일리지가 똑같이 쌓여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얘네들을 갖다가 스님이나 이런 테마사 같은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처단을 해버려요. 보통 그렇게 처단을 해,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이 안 변해.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그 죄가 소멸되면 또 똑같은 짓을 해. 그래서 교화를 시켜야 돼, 이게. 근데 안 돼, 진짜로. 그럼 어떻게 연쇄살인범 애들이 나중에 이게 잘 보면 연쇄살인범 애들이 이게 나중에 잡히면 깜빵에 가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야. 그럼 빙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몸으로 갈아타는 모색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잠깐만, 이거 왜 그리야? 아이고. 이거 사람 꿈꿔 갈까나?